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 태조 이성계에게 일어난 기묘한 예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388년 어느 가을밤 함흥 본궁에서 이성계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려 말의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외구의 침입은 끊이지 않았고 조정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온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이성계는 거대한 산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산은 너무나 높아서 구름이 발밑에 깔려 있었고 사방으로는 끝없는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들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자신을 향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하늘에서 황금빛 용 한 마리가 내려와 그의 어깨에 앉더니 너는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이성계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현실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은 고려의 충신일 뿐인데 왜 그런 꿈을 꾸었을까요? 혹시 이것이 반역의 조짐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꿈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성계는 결국 평소 존경하던 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노인은 마을에서 지혜로운 점술가로 유명했는데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성계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군님, 이 꿈은 매우 특별합니다.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그림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성계는 그 그림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노인의 손끝에서 붓이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먹물이 하얀 종이 위에 스며들면서 기묘한 형상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이성계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집중의 빛이 서려 있었고 마치 신령한 힘이 그의 손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완성되었습니다. 노인이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성계가 그림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림 속에는 거대한 산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이 그려져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의 얼굴은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기이한 것은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용의 형상이 아니라 거대한 닭이 앉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성계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군님께서 꾸신 꿈의 황금용은 실제로는 이 닭을 의미합니다. 용은 왕을 상징하지만 닭은 새벽을 알리는 존재입니다. 즉, 장군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인물이 되실 것입니다. 이성계는 그림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산 아래 무릎 꿇은 사람들은 모두 닭의 울음소리에 깨어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의 한 모서리에는 기묘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계명산천 왕업 시작이라는 8글자였습니다. 닭이 울면 산천이 깨어나고 왕업이 시작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장님, 이 그림에서 가장 웃긴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성계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노인이 그림의 맨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닭을 쫓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개는 현재의 고려 조정을 의미합니다. 닭이 되신 장군님을 쫓아가려 하지만 결국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이성계는 그 순간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하하, 그렇다면 나는 개한테 쫓기는 닭이 되는 셈이군요. 그의 웃음소리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인도 함께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때로는 용이 되기 전에 먼저 닭이 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닭은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부르는 존재니까요. 그 기묘한 그림 앞에서 이성계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용이 아닌 닭으로 그려진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예언은 어떻게 현실이 될까요? 그날 밤 이성계는 그림을 품에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닭이 새벽을 부른다는 것, 개가 닭을 쫓지만 결국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며칠 후 이성계는 다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군님, 어젯밤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장군님의 꿈을 대신 꾼 것 같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신비로운 떨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그림에는 더욱 기묘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그려져 있는데 그 나무의 가지마다 서로 다른 새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봉황이, 그 아래에는 독수리가, 더 아래에는 까마귀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밑동 근처에는 작은 닭 한 마리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고려 왕조를 의미합니다. 노인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봉황은 왕을, 독수리는 권신들을, 까마귀들은 간신배들을 뜻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들은 모두 나무 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은 오직 이 작은 닭뿐입니다. 이성계는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그 닭만이 땅 위에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다른 새들은 모두 나뭇가지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닭은 자신의 두 발로 대지를 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닭이 가장 안전하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무는 언젠가 쓰러질 수 있지만 땅은 영원합니다. 나뭇가지 위의 새들은 나무가 흔들리면 함께 흔들리지만 땅 위의 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닭은 곧 울음을 터뜨려 새로운 아침을 알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의 한쪽 구석에는 더욱 재미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작은 쥐 한 마리가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성계가 그 부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인이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아무리 큰 나무도 결국 쓰러지게 마련이지요. 이성계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그렇다면 나는 쥐의 도움을 받는 닭이 되는 셈이군요. 그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인도 함께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그 순간 이성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용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닭으로서 새벽을 부르고 땅에 발을 딛고 서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자신의 진정한 사명이라는 것을. 노인의 그림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지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 예언에는 더욱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그린 두 번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나무의 뿌리 부분에 작은 글씨로 연도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1392년이라는 숫자였습니다. 바로 그 해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결행한 해였습니다. 노인장님, 이 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성계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이 해에 고려 왕조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땅 위에 서 있던 닭이 울음을 터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에는 더욱 기묘한 상징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무 주변을 둘러싼 8개의 작은 돌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각각의 돌에는 서로 다른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노인이 그 돌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8개의 돌은 고려를 둘러싼 8도의 군사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 돌들 중 하나만이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습니다. 정말로 8번째 돌만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그 붉은 돌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저 붉은 돌이 바로 저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붉은색은 불을 의미하고 불은 새로운 것을 태워서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장군님께서는 낡은 것을 태우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운명입니다. 그림의 하늘 부분에는 더욱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용 한 마리가 꼬리만 살짝 보이며 숨어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그 부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용은 무엇입니까? 노인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것은 장군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닭으로 나타나지만 때가 되면 용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하. 그렇다면 나는 닭의 탈을 쓴 용이라는 말씀이군요. 이성계가 또다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인도 함께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진정한 영웅은 자신의 힘을 숨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닭으로 있을 때는 겸손하게, 용이 될 때는 당당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림의 맨 아래쪽에는 가장 놀라운 장면이 숨어 있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심어져 있고 그 씨앗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이 그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씨앗은 새로운 왕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장군님께서 심으실 조선이라는 씨앗입니다. 이성계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이 그림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인장님, 어떻게 그 이름을 아셨습니까? 노인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꿈속에서 하늘의 목소리가 들려주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땅, 조선이라고 말입니다. 그림 속에는 당시 고려의 혼란스러운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왜구의 침입으로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 권문세족들의 횡포로 민심이 떠나가는 상황, 그리고 무너져가는 국가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상징적인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상징인 닭과 새싹이 함께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성계는 그림을 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지더니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장님, 그런데 이 모든 예언이 과연 좋은 일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노인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장군님, 왕이 된다는 것은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입니다. 이 그림에는 영광뿐만 아니라 고통도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노인이 그림의 구석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왕관을 쓴 채 홀로 앉아 있는 외로운 인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인물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왕의 숙명입니다. 모든 사람 위에 서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자리이기도 하지요. 이성계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외로운 닭이 되는 셈이군요. 그의 농담에 노인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장군님의 그 유머 감각이야말로 앞으로 닥칠 시련을 견뎌낼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웃음을 잃지 않는 왕만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숨어 있었습니다. 왕관을 쓴 닭의 발밑에 피 한 방울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성계가 그 부분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인이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왕이 되는 길에는 반드시 피가 따릅니다. 장군님께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성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피를 흘리는 닭이군요. 참으로 기묘한 운명입니다.
그의 이런 반응에 노인이 감탄했습니다. 장군님,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웃음으로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의 자질입니다. 노인이 그림의 마지막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의 속에 작은 글씨로 500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군님께서 세우실 왕조는 500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시련과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성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500년이나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500년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노인이 해주변에 그려진 작은 구름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구름들은 왕조가 겪게 될 위기들을 의미합니다. 외침, 내란, 자연재해까지. 하지만 보세요. 해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성계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그렇다면 나는 500년짜리 닭을 낳는 셈이군요. 그의 기발한 표현에 노인도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장군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니 무거운 운명도 가벼워 보입니다. 백성들이 장군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그 유머 감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그림 예언 이야기는 이성계와 노인 사이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성계가 한양으로 돌아간 후 이 기묘한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성계의 부하들이 술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부터 본격적인 확산이 시작되었거든요. 장군님이 닭이라니. 하하. 병사들은 배를 잡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고려 말기의 어수선한 정세 속에서 백성들에게는 웃을 거리가 별로 없었는데 이 우스꽝스러운 예언 이야기는 그야말로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구의 침입과 권문세족의 횡포로 힘들어하던 민중들에게 이런 유머러스한 이야기는 큰 위안이 되었던 것이죠.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점점 더 과장되고 윤색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이성계가 실제로 닭처럼 꼿꼿대거리는 소리를 냈다고 하고 또 다른 버전에서는 그림 속의 닭이 실제로 움직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노인이 신선이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부풀려지면서 더욱 흥미진진한 민담이 되어갔습니다. 특히 장터나 주막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함께 웃곤 했습니다. 아니, 우리 장군님이 닭이라니. 하며 웃다가도 그런데 정말 왕이 되실까? 하며 진지하게 토론하기도 했죠. 이 예언 이야기는 단순한 웃음거리를 넘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일부 고려 조정의 신하들이 이를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죠. 이성계가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퍼뜨리고 있다며 반역의 징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워낙 우스꽝스러운 내용이다 보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성계 자신이 이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크게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닭이라니 참 재미있는 이야기군. 하며 농담으로 받아넘겼던 것이죠. 이런 여유로운 반응이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더욱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소문도 유머로 받아넘기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의 품격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예언 이야기에는 더욱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림 자체가 가진 예술적 힘이었죠. 당시 고려 말기는 문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0%도 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달랐습니다. 누구나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소통수단이었던 것이죠. 노인이 그린 그 기묘한 그림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예술작품이었습니다. 왕관을 쓴 닭, 떨어지는 피 한 방울, 구름 낀 해까지
모든 요소가 절묘하게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색채 사용이 압권이었습니다. 달게 붉은 볕은 권력의 상징인 동시에 피의 전조를 암시했고, 황금빛 왕관은 영광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나타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그림이 당시 민중들 사이에서 일종의 비주얼 스토리텔링으로 기능했다는 점입니다. 글을 모르는 농민들도 이 그림 한 장만 보면 이성계의 운명과 조선의 미래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 우리 장군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하며 무릎을 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림의 구도도 매우 정교했습니다. 화면 중앙에 위치한 닭은 안정감을 주면서도 시선을 집중시켰고, 주변의 소품들은 나선형으로 배치되어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예술적 기법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지는 대목이었죠. 특히 이 그림이 지닌 상징성은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닭은 새벽을 알리는 존재로 어둠을 걷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였습니다. 고려 말의 혼란한 현실을 어둠으로, 이성계가 열어갈 조선을 새벽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런 은유적 표현은 백성들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어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이 그림이 가진 가장 큰 힘은 희망의 시각화였습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한 장의 그림으로 구현해낸 것입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밝은 미래를 그려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술이 가진 고유한 능력이었죠. 이성계 자신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림 한 장이 천마디 말보다 강하구나 하며 감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예언이 그림이라는 예술 형식을 통해 표현되면서 그 파급력은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단순한 점괘나 말로 전해지는 예언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며 웃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예술이 역사를 움직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진정한 클라이맥스는 이성계가 실제로 왕위에 오른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1392년 조선 건국이 선포되던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궁궐안은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축하하는 분위기로 가득했지만 정작 이성계는 한 손에 그 낡은 그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림 속 닭이 되었구나. 이성계가 중얼거리자 곁에 있던 정도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성계는 빙긋 웃으며 그림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는가? 몇 년 전 그 노인이 그려준 것 말이야. 정도전은 그림을 보더니 갑자기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정말 닮으셨습니다, 전하. 그 순간 이성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웃었던 이유를 말입니다. 그림 속 닭의 표정이 바로 지금 자신의 표정과 똑같았던 것이죠. 약간 당황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이래서 그때 그렇게 웃었구나. 이성계는 무릎을 치며 다시 한번 크게 웃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림의 다른 부분들도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림 속에서 떨어지던 피 한 방울은 정몽주의 죽음을 의미했고, 구름 낀 해는 고려의 몰락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림 한쪽 구석에 그려진 작은 새들은 새로운 신하들을 뜻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히 들어맞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성계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그림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왕관을 쓴 닭 뒤로 떠오르는 해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 해의 빛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즉위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이미 그때부터 조선이 밝은 미래를 가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노인은 대체 누구였을까? 이성계는 지금도 그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정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그림과 그 그림을 통해 전해진 메시지였죠. 바로 어떤 운명이든 유머와 여유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운명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즉위식이 끝난 후 이성계는 그 그림을 궁궐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 그림을 꺼내보며 웃곤 했습니다. 내가 닭이라면 새벽을 알리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군. 하면서 말입니다. 그의 웃음은 조선 500년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새벽 달구름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